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청약, 콕콕.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앞으로 또 관심 가져야 될 단지 또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전 시간에는 파주 운정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잘. 거기 뭐 청약 경쟁률 엄청 났죠. 근데 이번에 분양할 단지는 서울입니다. 서울. 아, 서울. 참, 서울 분양. 네. 저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 자체가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맞네요. 그렇죠? 왜냐면 웬만하면은 다 완판되고 어느 정도 분양가도 싸고 그리고 서로 노려. 어떻게 보면 희소하다고 할 수 있죠? 네. 희소성이 끝판왕이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 단지 중에서 서울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또 서울에서 이제 6월 달에 분양하는 단지인데 입지 조건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름은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입니다. 아, 성동구. 아, 네. 광진구. 광진구입니다. 야. 구의역 2호선이잖아요. 네. 또 우리가 역하면은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왜냐면 강남 접근성이 좋은 강남까지 16분이라고 하니까 네. 그 2호선에 붙어있는 초역세권 단지예요. 여기가 보면은 단지가 좀 멋있지 않나요? 네. 또 여기는 좀 임대 아파트, 이쪽 오른쪽은 임대 아파트고요. 네. 여기는 아파트. 또 여기 뭐 오피스텔이겠죠. 그리고 업무지구.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주상복합 아파트. 네. 근데 주상복합 아파트도 있지만 복합단지라는 데가 있어요. 아. 사실 제가 복합단지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전에 제가 이제 투자했던 곳도 복합단지였어요. 네. 천안에 있는 힐스테이트 천안이라는 데인데 거기는 아파트 단지 아래 보건소라 구청이 있습니다. 여기도 광진구청 이 왼쪽에 지하철역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광진구청이랑 네. 오피스텔 그리고 호텔 네. 그리고 극장 그리고 보건소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단지의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도 이런 데 살지만 우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갖고 상권이 좀 잘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먹을 때나 그리고 뭐 극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식당 같은 것도 굉장히 빨리 들어서고요. 네. 그래서 이런 데가 거주 만족도가 좋은데 사실 서울에 이런 데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없죠. 복합단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고 또 볼게요. 저 오른쪽으로 보면 한강이 보이잖아요. 네. 그죠? 이 고층 경우는 한강 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분양가도 싼 것 같아요. 관광 뷰가 없어도 이미 2호선 초역세권에서 끝났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리고 여기가 지하 7층, 지상 48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면 사실 지하 7층이면은 네. 굉장히 땅을 깊이 파면 건설 기간이 거의 한 4년, 5년 정도 걸리는 건데 이거는 벌써부터 이제 건설돼 있고요. 2025년 3월에 입주할 예정이에요. 와. 네. 뭐 2년 정도, 보통 2년 정도, 2년 조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여기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인기단 청약 경쟁률도 높을 것 같고 또 분양가도 저렴하다는 아. 썰이 있으니까 네.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입지 조건을 한번 볼게요. 여기 네. 2호선이 쭉 여기 강변역, 구의역, 네. 여기 건대 입구역 해갖고 2호선 라인에 있고요. 이게 순환선이잖아요. 순환선 안에 네. 있는 구의역, 요 초역세권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죠. 여기가 자양 1구역 복합 개발지로 기존에 있던 거를 허물고 네. 여기가 상업지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상가 같은 거 허물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좋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요 한강까지도 잠실대교나 뭐 올림픽대교 이쪽 뷰까지 다 보이겠죠. 한강까지 약 1km가 단지 중앙에서 한강까지 1km가 안 돼요. 그래서 48층이니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2호선이니까 그리고 요 왼쪽에 건대 입구역에 쇼핑몰도 잘 갖춰져 있고 또 7호선 더블역세권도 하나 있고 동서울 터미널이 네. 리모델링을 해서 현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호재일 것 같고요. 네. 또 단지 1km 안에 초, 중, 고등학교 다 위치돼 있고 네. 또 인근에 병원 등 쇼핑몰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뭐 가까운 여기 위쪽에 어린이 대공원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주변 환경이 그 단지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구의역이나 광진구 쪽도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아마 미래 가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진구에 구축이 많은데
저기 들어오면 저기 있는 분들은 다 그냥 뭐 가시면 진짜 폭발할 것 같아요. 네, 요 인근의 거의 대장급 단지라고 할 수 있죠. 네. 음. 야, 저기 진짜 입지는 진짜 말할 것도 없네. 입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단지 배치 한번 볼까요? 단지 배치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임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네. 이쪽에 이게 3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대수는 631세대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뭐 몰이나 뭐 쇼핑몰, 오피스텔, 상업지구, 호텔, 뭐 보건소, 구청 등등 여기 업무 시설이 들어오고 네. 역으로 이렇게 단지까지 다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죠. 요런데 실거주나 뭐 나중에 투자로도 좋고 여기도 전매 제한이 1년이기 때문에 나중에 살 수도 있고요. 자, 평형을 보면은 이게 74부터 125제곱미터까지 펜트하우스까지 있죠. 네. 이 펜트하우스 두 가구는 아마 추첨제잖아요. 이것도 누가 당첨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기 사이즈가 작아지네. 124, 138 다음에 125가 펜트인가? 네, 125가 펜트인데 어쨌든 꼭대기층이기 때문에 아마 저기 한강뷰는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평형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도면은 못 보지만 네. 이제 앞으로 분양할 때 이렇게 요 평형대로 분양한다는 거를 제가 따왔거든요. 네. 그래서 쭉 보면은 뭐 84 A가 주력평이네요. 그러네요. 195개. 그리고 두 번째는 101, 84개. 운정 시그니처 때처럼 사실 네. 여기도 추첨제, 여기도 큰 평형이 인기가 높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오히려 높을 것 같아요. 큰 평형으로 간다면은 와. 101제곱미터나 여기 138제곱미터 90가구 요쪽이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여기도 분양가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만 이왕이면 당첨이 우선인 단지니까 네. 서울 거주자 중에서 가점 높으신 분 같은 경우는 뭐 84 쪽으로 해서 이왕이면 당첨 우선으로 하고 네. 가점이 낮거나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101제곱미터 초과되는 단지 네. 또 나는 멋있게 살고 싶다 그러면 여기 펜트하우스 두 가구도 추천해 드릴만 합니다. 그래서 평면이 또 이게 청약 신청자들이 되게 머리 아픈 게 뭐냐면 평면 많은 거 싫어해요. 네. 그냥 84 A, B 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쉽겠지만 뭐 A, B, C, D에 또 A, B, C 막 이렇게 있으면 어려워. 네.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했듯이 이왕이면 수량 많은 거 그리고 수량 많은 거와 그리고 이제 큰 평형의 추첨제를 노리는 거. 그럼 저 138, 저 90 가구 저거 좋겠네요. 근데 이제 얘가 분양가가 한 2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가격이 이제 우리가 뭐 수도권 신도시라면은 이 정도 한 7, 8억 뭐 이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 구의역 롯데캐슬 단지를 기준으로 네. 그나마 신축, 네. 인근에 있는 신축, 물론 세대수가 구의역 롯데캐슬이 압도하긴 하지만 네. 그나마 신축을 보니까 2017년, 2017년 6년치 아파트 네. 둘 다 주상복합인데 이제 세대수는 좀 작은 단지가 있는데 네. 현 시세가 보니까 84제곱미터 한 14억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네이버에 나온 매물이. 네. 그리고 여기 또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서울이 전체적으로. 그거 감안했을 때 요 가격인데 지금 구의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13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확정인 건 모르겠지만 대부분 뭐 쪽 부동산이나 네. 아니면 커뮤니티들도 13억 정도 예상하는데 이건 좀 변수가 있겠죠. 14억으로 나와도 수요는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15억으로 나와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는 무조건 고층 걸리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30층 이상. 그건 너무 좋죠. 그래야지 여기 한강뷰. 네. 근데요, 랭구님 한강뷰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이잖아요. 엄청난 프리미엄이죠. 몇- 남양으로. 그렇죠. 남양으로.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청약하는 거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은데. 근데 사실 어. 이것도 관심 있게 안 보면 음. 그냥 지나가요. 그쵸. 근데 지나가죠. 사실 저희 채널 이렇게 보면서 음. 지금 청약 콩콕이라는 코너를 새로 음. 만들었잖아요. 음. 이걸 들으면서 그냥 별 관심 없었는데 탁 봤는데 설명 들어보면은 음. 와 여기는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그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는 또 집이 있어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음. 기회가 있구나라는 것도 이렇게 알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만약 그분들 중에 딱 넣었는데 당첨까지 돼버렸어 알게. 그럼 그것도 이제- 고층으로. 그렇지. 한강뷰로. 그러면 얼떨결에 영상 한번 봤는데 그치.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또 갈아타기용으로도 좋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참에 내 집 마련. 네. 이게 또 투자도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당첨됐어. 그럼 여기 전매제한 1년이기 때문에 네. 1년 후에 네. 이게 완판은 될 거예요. 분양가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 정도 서울 웬만한 단지 다 완판되거든요. 완판이 됐다. 그럼 이게 입주하기까지 한 1년 8개월인데 1년 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격으로 나온다면 한 2억 정도 붙지 않을까? 2억 이상 붙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더 붙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한강뷰가 보인다면 플러스 알파가 되고 네. 한 2년 전에 분양했었던 이 광진구에 롯데캐슬 시그니처라고 있죠 왼쪽에. 예, 왼쪽에 있죠. 네. 그 친구는 지금 프리미엄이 10억이 넘었어요. 일반 분양 프리미엄 10억 넘어요. 네. 제가 그때 매물 봤을 때 분양가가 거의 8억에, 아니 10억 가까이 됐고 네. 프리미엄이 12억 정도 붙어서 22억인가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현장도 갔다 오고 근데 거기는 역세권이 아니잖아요.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와 대단지의 브랜드 신축이니까. 그렇죠. 신축비로 거기서도 한강뷰가 가능했던 그 프리미엄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매물이 써 있더라고. 한강뷰라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약간 명품 느낌이 나네요. 입지가 여기 명품이죠. 명품이죠. 공소랑도 같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요. 물론 뭐 14억이 14억, 13, 14억이 작은 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 돈이 없더라도 투자로 운 좋게 이렇게 추첨제로 넣어서 당첨돼서 계약금 10%다 그러면은 1억 3천 정도 계약금 걸고 나중에 뭐 등기칠 여력이 안 되면 분양권 팔아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뭐 조건들이 좀 있을까요? 자, 조건 한번 볼게요. 서울 광진구는 비규제 지역이고요. 네. 또 수도권에서 청약이 가능해요. 아, 하지만 서울 우선 공급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경기도나 인천에서 청약하면 서울에서 미달이 나야지만이 자격이 주어지는데 서울에서 완판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서울 분들 위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물론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1순위 주택수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 똑같이 가점제 대당첨 제한 2년이 적용돼요. 네. 전매 제한은 1년이고요. 예비 당첨 500%. 네. 그리고 계약금이 정확히 10%일지 20%일지 나오지 않지만 요즘 대부분 10%라서 우선 계약금 10%라고 적어놨는데 그건 차후에 모집 공고를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래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지금 아직 아직 정보가 확정된 게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 주시는 거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과거에는 9억 초과는 대출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 대출 다 됩니다. 20억도 되고 30억도 중도금 대출 다 해주고 있어요. 네. 법이 바뀌어서.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네. 또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100% 이렇게 있으니까 저도 탐나요 개인적으로. 저도요. 복합단지에 직접 사는데 우선 그 호텔 있잖아요. 호텔 들어오는 데는 분명히 뷔페집이 같이 들어와요. 그것도 다시 단지 한번 보여줄게요. 저도 이런 복합단지에 사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호텔이 있어요. 네. 바로 앞에 호텔이 있고 그리고 쇼핑몰이 굉장히 크게 있고요. 네. 그리고 오피스텔도 있고 또 안에 관공서도 있어요. 네. 동사무소가 안에 들어가 있고 또 뭐 업무 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가 같이 있으니까 사람이 좀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쪽으로. 네. 그래서 그쪽이 기존에는 상권이 거의 없었다가 그게 들어오면서 주위의 상권을 걔가 다 빨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복합단지 있는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좀 낯설을 거예요. 복합단지. 그냥 주상복합이네. 근데 복합단지, 뭐 단지 구성도 괜찮고 결국은 이 아파트의 대장 아파트도 된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일 탐나는 게 한강뷰예요. 1km 앞에 있는 한강. 와, 그러면 일자리가 같이 들어오고 상권이 또 같이 들어왔는데 자연환경의 초역세권이라는 거죠. 그쵸. 여기 빠진 게 뭐죠? 우선 극장도 들어옵니다. 거의 없는데 네, 아침, 합콘? 완벽한 합콘 그쵸. 그거 하나?
그것까지는 욕심이죠. 솔직히 이제 주상복합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잘 없어요. 네. 그래갖고 조금 초등학교까지는 멀고, 저도 저희 집에서 바로 앞에 극장이 있는데 네. 가끔 저희 쓰레파싱크 조조 할인 보러 간 적도 있어요. 아, 그만큼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네. 진짜 내 집 마련으로도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나는 진짜 여기를 당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혹시 모를 1년 후에 분양권 전매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웃돈은 좀 더 줘야 되겠지만. 네. 또 회원님께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서울에서 또 관심 가져볼 만한 또 단지 소개시켜 주셨네요. 네네. 네, 저도 좀 혹하는데요. 이 구역은. 혹하나요? 네, 혹합니다. 네. 네. 8사든 뭐 더 큰 편이든 뭐라도 괜찮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 좀 드네요. 당첨이 우선인 곳입니다, 여기도. 저희도 또 다음 주에 또 관심 가질 청약 단지들 또 선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단지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콕콕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